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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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의 나경이 영미 영춘역의 소리는 미미 수다 수다 성형 없는 수다 여벤져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네, 오늘도 만났네요. 저 간단하게 이름 소개하고 시작할까요? 네, 저는 우리 첫 방송이죠. 첫 방송이죠. 준비 방송 했던 게 있어가지고 저는 첫 방송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네, 여벤져스에서 때로는 과도한 헐크 역을 맡고 있는 연극하는 황금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은영입니다. 김나경입니다. 네, 저희 새 진행자분과는 또 별도로 오늘 처음 보는 게스트분이 계시죠. 게스트분은 저희는 따로 소개는 안 하고 혼자 알아서 소개를 해주세요. 네. 네, 저는 결혼하면서 음성에 와서 이제 살게 된 지 1년 반 된 무보수 가사 노동자입니다. 네, 가사 노동자. 표현이 좋네요. 무보수 가사 노동자. 네, 동희쌤. 이름을 네, 얘기 안 이름은 하셨어요. 김동희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박수. 네, 저희가 시범방송 이후에 저희가 이제 1회를 시작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1회 주제, 성령음수다 여벤져스의 1회 주제는 뭐냐면, 헐, 너 뺨이었어? 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총 1부와 2부로 나눠져서 할 거고요. 1부와 2부 각자의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1부의 주제는 페미니즘이 뭐야? 시간입니다. 페미니즘이 뭐야? 이 시간에는 어떤 걸 얘기할 거냐면 좀 페미니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주변의 어떤 사례들을 여성으로 살면서 겪었던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작은 코너가 있는데 코너 이름이 뭐냐면 만약에 말이야. 이건 노래를 좀 해줘야 되는데 차마 부끄러워서 못하겠어. 그거는 만약에 말이야 우리라는 코너인데요. 뭐냐면 가상의 상황 질문 하나를 던져줄 거예요. 지금 잘 생각하세요. 그 가상의 질문 하나를 던져주면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그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만약에 말이야 우리 질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개운하게 딱 떴어요. 그런데 기존에 알고 있던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완전히 뒤바뀐 사회에서 눈을 딱 떴다면 내가 해보고 싶은 거 한 가지, 하고 싶은 거 한 가지입니다. 자, 생각하세요. 난 현실적으로 일단 현실을 받아들여서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 뭐 하실 거예요? 뭐 하고 싶으세요? 지금 밖의 상황이 어떤지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내가 어떻게 같이 따라서 내 역할이 바뀐 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딴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보고 나도 나의 역할들을 이제 잡을 것 같아요. 관찰을 하겠다. 관찰을 하겠다. 네. 일단은 뭔가를 딱 하고 싶은 것보다는 지금 되게 천지개벽이 된 상태인 거잖아요. 성 역할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난 되게 현실적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아. 전 이혼을 하겠습니다. 왜? 이혼을 해야죠. 네? 왜? 이혼을 했을 때 어쨌든 남성의 지위와 이게 있다면 이혼을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혼을 하고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오히려 좀 위험하지 않나? 저렇게 얘기하면? 왜? 아니 위험해. 위험하지. 왜? 오히려 그 남성이면은 이혼했을 때 훨씬 더 자유롭고 그렇지. 그냥 있는 그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 왜냐면 여성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성의 지위에서 이런 이혼을 했을 때는 이게 책임져야 할 것들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뭐 이분의 선택이니까. 왜냐면 여성으로서 이혼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이 많죠. 내가 정말 그죠. 생계전선에 나갔을 때 정당한 그 보수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뭐 치안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남성의 지위만 가진다면 그냥 자유로워지는 것만. 그러니까 합의 이혼을 하더라도 주변에서 그럴 거 아니야. 아유 애는 남편이 키워야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신체적인 것들은 가만히 있고 역할만 바뀐 사회를 그렇죠.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난 그래도 무조건 관찰을 해야 된다고 봐. 네, 자 여기서 우리
세상 힘없는 우리 게스트분의 이야기를 어떻게 뭘 하고 싶으세요? 그럴 또 때 약간 비슷하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런 질문 자체가 제가 생각하는 페미니즘하고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세상이 되면 좀 저는 또 다른 지옥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딱히 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겠어요. 네. 왜냐면 지금 이것도 지옥인데 그렇게 되면 또 그냥 또 다른 입장만 바뀐 네, 또 다른 그렇죠, 지옥. 그건 맞아요. 거기서 그건 또 맞아요. 그러면 극단적인 그거야. 그리고 내가 또 피해자였다가 또 가해자가 되면 별로 즐겁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패스. 또 다른 이 기존의 권력 구조에 대해서는 가만히 놔둔 상태로 단순히 그렇게만 바뀐다는 게 별로 그런 식으로 그러면 대답을 한 내가 뭐가 되냐고. 그러니까 끝이야. 아니 정리하겠어. 이거 안 돼. 이런 게 어딨어. 이혼을 하고 싶은 걸로. 그렇다는 건 아니야, 여보. 네. 근데 이 얘기는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뭐냐면 그 한 가지 아이디어에 한번 착안해서 한번 상상해보자였어요. 사실 그래서 그 프랑스 영화 중에 거꾸로 가는 남자라는 영화에서 여성과 남성이 완전히 바뀐 그 상상의 그 영화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나중에 꼭 보세요. 재밌어요. 근데 그런 건 되게 많지 않아요? 아니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그래봤자 뭐 이게 이렇게 드러난 거겠지. 근데 그 느껴지는 질감 자체가 달라요. 딱 보는 순간 보면서 느끼는 질감이 달라서 제목이 뭐라고요? 거꾸로 가는 남자라는 영화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저런 느낌이겠구나. 여자라는 성별이 섹스인 여자가 산다는 게 저런 느낌이겠구나를 완전히 뒤바꿔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 오는 느낌이 확 다를 것 같아요. 한번 그래서 그걸 보시면 또 좋지 않을까. 그래서 판타지 영화 같은 거. 판타지죠. 네. 우리 막 자료화면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네, 프랑스 영화라고요? 프랑스 영화예요. 프랑스 영화는 거기서 어떤 게 재미가 있냐면 없는 준엽이가 묻고 있어요. 어떤 여성이 그 짧은 반바지를 입고 가는 남성을 보고 오늘 섹시한데 그렇게 나가도 괜찮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반바지 너무 야한 거 아니야? 뭐 이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어떤 여성이 운동할 때는 다 우통을 까고 이제 운동을 해요. 우통을 까고 운동을 한다든지 아주 너무 일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되게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지난번에 미영쌤이 이 얘기 한번 한 적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왜 그 대답을 안 했어? 왜? 우통을 위통 벗고. 맞아. 뭐 그런 그거였지. 생각도 했어. 까먹었구나. 네. 위통 벗고 등록하고 싶어요. 뭐 이런 맞아요. 이런 얘기도 했었죠. 바뀌었다면. 근데 지금은 에어컨 때문에 딱 덥지가 않으니까 그 생각은 안 나고. 이용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제 이거 끝나고 가면 이제 애들을 또 봐야 되니까.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나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저희 좀 살면서 왜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그리고 왜 여성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살게 됐는지 어떤 계기가 있는지.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저희 집이 딸이 셋이고 아들이 하나니까 똑같이 놀아도 항상 다르게 대우받고 똑같이 혼나도 항상 다르니까 그냥 항상 어렸을 때부터 왜 나랑 얘는 다를까 남동생이거든요. 그냥 그런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건 적어도 20살이 넘어서 알게 됐죠. 이런 고민들을 내가 마음껏 고민할 수 있는 학문이 페미니즘이라는 건 좀 늦게 알게 된 편이에요. 그러고 저는 약간 이제 여성주의라는 거를 딱 만나서 공부를 했을 때 우와! 이렇게 딱 깼었던 결정적인 좀 그거는 사건은 아니 계기는 그 억울함이 어쨌든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그걸 굉장히 증폭시켰던 것 중에 하나 연애였던 거. 연애를 하면서 계속 내가 자꾸 뭔가 이상하다 싶었던 모든 것들이 책에 다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 예를 들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어떤 걸 데이트 폭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친구들 이렇게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으면 남자친구의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친구들 만나는 자리에 내가 어떻게 하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막 좀 이렇게 이 친구는 어떤 친구가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내가 인지를 하고 이제 뭐라 그래야 되니? 조신한
막 이렇게 보여야 하기 위해서 안 입던 치마를 입고 나가는 이런 행태들을 뭐 이런 게 그게 나는 당연히 내 친구 그 오빠 친구들을 만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도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강요를 당한 거예요.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조신하게 입고 나와 뭐 이렇게. 아니 그렇진 않아. 근데 스스로 그렇게 한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나가. 그 언니 그게 있잖아요. 되게 중요한 문제야, 이거. 남자친구 되게 좋아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왜 이제 자기 일하는 데나 뭐 이런 데 알바하는 데나 이런 데 이제 도시락 같은 거 이렇게 싸서 보내주면 왜 그런 걸 왜 여자친구가 꼭 이런 걸 해주면 엄청 좋은 여자친구인 것 마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나도 꼭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 막 발생하면 근데 그게 뭐냐면 강요면 내가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상하게 하면서 뭔가 이상한데 설명드리지 않는 부분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 이상하게 왜 이상한 건지를 책에서 알려준 거지. 사실 그걸 인지하지 못했으면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살았겠지.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깨지기 시작하면서 그 남자친구랑 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 남자친구는 한 번도 그걸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너한테 조신하게 해라. 너가 도시락을 좀 싸갖고 왔으면 좋겠어. 그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그걸 요구하거나 그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왜 헤어진 그게 거예요? 바로 위력이잖아요. 비슷한 거. 사회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계속 나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학습되고 나도 모르게 그죠. 조신한 여자 친구로서 하려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나도 모르게 학습을 한 그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를 여성주의를 생각하면서. 시작하면서 그 남자친구랑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지. 그 전에는 내가 그런 거에 의심을 품지 않고 그냥 일종의 피해자일 수도 있겠네요. 그 남자가? 남자친구가 언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안 맞는 거지 뭐 피해자야. 안 맞는 거라. 달라진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 받아들이지 못했다. 미영 쌤이 같이 달라졌으면 괜찮은데. 그치. 아니 미영 쌤이 도시락을 안 싸줘도 미영 쌤이 치마를 안 입고 나가도 괜찮은 그렇지, 내 여자친구야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그 관계가 유지가 됐겠지. 근데 그런 게 계속 균열이 일어나니까 헤어진 거겠죠. 근데 요즘 친구들이 머리는 좋아서 그런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라라고는 하지 않지. 근데 이제 얘가 점점 달라지면 이런 말을 던지죠. 너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이런 말들을 던지지. 그러니까 그 지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나는 불편한데 이 균열이 일어나는 그 순간 있잖아요. 나는 불편한데 나는 내가 알고 보니까 누군가 강요는 안 했지만 스스로 강요하는 것들이 있었네.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어요? 삶에서? 지금처럼. 이런 거. 너무 많죠. 너무 많지 않아요? 많죠. 일상 아니에요? 일상? 왜냐면 이게 미투와도 관련된 거는 이건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듣고 나서 저도 깨달은 건데 여성으로서는 어렸을 때 자기 검열하고 자기의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훈련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진짜 나를 괴롭히는 남자가 있어서 너무 힘들어 참다가 엄마 나 얘가 나 너무 괴롭히는 자꾸 연필로 다 찌르고 너무 아파 이랬는데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너무 너 좋아해서 그래. 오 마이 그치. 갓. 근데 그 말부터가 나라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고 내 감정이나 내 맞아. 느낌은 옳지 않은 거구나.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인지 검열하게.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딱 질문이 있을 때 대답하기 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미 가부장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제도 중에 가장 오래된 제도이기 때문에 뭐가 가부장제이고 아닌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조차 없잖아요. 페미니즘이 계속 말하는 게 여성의 언어, 우리만의 언어를 만들자라고 하지만 그 언어가 뭔지 아무도 모르고 그냥 그 언어를 추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언어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대답하기가. 너무 일상적이라서 너무 사실은 일상적이라 그래요. 그죠. 네. 너무 일상적인데 사실은 그거를 여성들은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여성들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아니요. 근데 그게 정립이 되질 않는 그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나 일상적으로 굳어진 우리의 언어나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그 생활 규범들 그리고 가족 관계 안에서 정해져 있는 역할들, 굳어져 있는 역할들 이런 것들을 계속 문제 제기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활 속에 들어가서 이것을 실천하는 문제에서 많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내 역할을 내가 갑자기 내가 딸로서 우리 집에 가서 친정집에 가서 나는 이제 앞으로 페미니스트로서 이렇게 생활할 거야.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생각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은 요거 잘못된 것 같아. 우리가 용어를 좀 바꾸고 서로 호칭에 대한 바꾸는 얘기 아니면 우리가 왔을 때 뭐 설거지 역할이나 가정 가사노동에 대한 명절을 어떻게 좀 잘 지내보자라는 얘기를 딱
딱 천명을 했을 때 이 거대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반응들에 대해서 너무 두려운 것 같죠. 이 넘기가 힘든 거예요. 아주 기본적으로 존재를 증명하는 과정 자체가 나는 그냥 인간이야를 외치는 과정 자체가 너무 험난하네요. 그냥 있는 것 자체가. 근데 이렇게 막 어떻게 페미니즘을 시작하게 됐는지를 얘기를 하다 보니 그건 좀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약간 뼈에 사무친 정말 그냥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막 쌓여지는 각인되는 그런 거일 텐데 사실 그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거를 그게 이렇게 만나더라도 이렇게 훅 와닿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면 좀 너무 오래전 지금까지 여성으로서 살면서 들었던 어떤 황당했던 말 있어요? 딱 기억에 남는. 아,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엄마가 했던 말. 우리 엄마가 제가 이제 데모를 하고 타러 다니고, 막 이제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힘들게 대학을 보내서 어렵게 등록을 만들어서 학교를 보내놨더니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수순 밖으로만 돌아다니는 것을 알고 우리 엄마가 했던 말이, 야, 데모하는 여자들은 못생긴 애들만 하는 거야. 그렇게 못생긴 애들이 데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웃겨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랬죠. 일반적으로 그 예쁜 여대생이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그치, 생머리 날리고 이렇게 가방을 옆에 딱 끼고 않으니까. 내지는 책을 옆에 딱 끼고 예쁘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편하게 이제 자기 주장을 외치려면 길에서 외치려면 치마를 절대로 입으면 안 되겠죠. 이제 펄럭거리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빨리 이동하기 쉽게 가장 편한 바지와 운동화끈을 질끈 묶고 어설피 예쁘게 이렇게 리본 모양으로 해도 안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뛰어갈 수 있대요. 운동화를 질끈 묶고 머리 모양도 그렇고 이제 화장이나 이런 거 되게 선택을 할 수도 없다. 뭔가 꽉 찬 공격이 딱 들어오는데 선택할 수가 없네. 너 운동권이야? 그러면 너는 못생겨. 못생겨냐. 야, 연결되는 이 논리가. 그러니까 밖에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비춰지는 모습인 거죠. 우리 엄마는 되게 투명한 거거든요. 세상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않고 정말 순응하는. 그때 어떠셨어요, 느낌이? 짠하죠. 얼마나 순박한 것인가. 그냥 보여주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냥 페미니즘만 갖고 얘기를 했을 경우는 화가 났겠죠. 왜 자각하지 못하는가? 스스로 여성에 대해서 왜 저렇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지만 여성의 문제를 역사적인 것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지금 우리 사회에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가지고 성장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봤을 때 우리 엄마, 시대적인 아픔을 갖고 성장하는 우리 엄마, 그리고 우리 아빠, 그리고 뭐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들,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짠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그러니까 계속 이것들은 오랜 기간 계속 얘기를 해서 바꿀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훌륭하다. 그거 훌륭하지 않아? 그러게. 그런 근데 생각을 해봐. 이 질문이 여성으로 살면서예요? 아니면 나 여성주의자예요? 라고 내 정체가 드러났을 때 정체가 드러났던 것도 재밌어. 정체라기에 좀 그렇다. 헐, 너 뺨이었어? 막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요새 욕인가요? 그렇다고. 느낌상 그런 느낌이 좀 분위기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너 뺨이었어? 이런 느낌. 근데 참 다행스럽게 또 그럴수록 그럼 그 드러내보자 이렇게 되는 드러나지 않고 어디서 활동하나요? 페미들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것을 좀 숨기고 안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바꿔내 보려고 했었다면 네. 이제는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헐 너 뺨이었어? 나 뺨이야. 요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되어가니까 근데 거기에는 또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도 깔려 있죠. 페미가 되면 사회적으로 페미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 이게 불이익을 받는 오해가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오해도 있고. 어떡하나. 근데 왜냐면- 왜냐면 최근에 들었던 얘기는 이제 그 친구가 웹툰 작가가 꾸민 친구인데 정말 자기가 페미니스트라는 걸 말하고 싶은데 정말 두려워하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저도 그냥 제가 있는 분야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있는 분야도 온라인
댓글 문화가 강력한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온라인에서 그 테러를 당하면 그게 정말 충격이 너무 커서 그 거의 다음 활동 이어나가기 힘들 정도는 뭐 하나 하려고 해도 그 댓글 부대와 그걸 이제 조리돌림 하면서 인터넷에서 퍼지고 유언비어가 가고 고소 고발을 해도 이미 이건 다 퍼진 상태니까 또 그 부대가 이 사람이 또 다른 글을 올렸을 때 또 꼬투리 잡아서 또 달라붙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진짜 크더라고요. 댓글 안 하면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당해본 사람만 알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댓글 안 하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 댓글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법적 대응까지 하긴 하는데 그러면서 너무 지치는 거죠. 그냥 강한 멘탈을 소유하면 되겠다. 저는 그냥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단순한 문제는 아닌가 봐요. 그래요? 근데 문화 자체가 너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말이냐면 만화가에게 자기 댓글이나 반응이 대중들의 반응을 신경 쓰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결혼했는데 시댁이랑 식구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말고 네 갈 길에 가라 이거랑 똑같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웹툰이든 기자든 그 온라인에서의 조회수를 통해서 그치. 인지도가 올라가고 맞지, 그게 맞지. 자기 일이잖아요. 그치. 네, 그러니까 좀 살면서 어떤 경험이 있으셨는지로 좀 이야기하면 좀 더 쉽게 좀 와닿을 것 같아요. 좀 여성이라는 삶에 대해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네. 어떠셨는지. 왜냐면 이렇게 삶의 경험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조금 더 듣기가 편하고 그러니까 삶의 경험으로 지금 어떤 걸 얘기하는 여성으로 살면서 어떤 황당했거나 거예요? 제가 또 아까 했잖아요. 선생님만 하셨어. 나만 한 건가요? 뭐 이게 벌써 그 얘기가 가지를 치고 가지를 쳐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앞에 질문을 잊어버렸어. 다시 제가 최근에 정말 들으면서 너무 힘들었던 얘기가 그 미투와 관련돼서도 계속 느끼는 부분이죠. 얼마 전에 이제 그 안희정 4년 판결 났을 때 김지은 씨의 최후 진술 그거 읽으면서도 정말 이렇게 힘들었을까라는 걸 다시 느꼈는데 뭔가 우리나라의 그 만연한 이게 식민지 시대로 다행히 거슬러 올라가죠. 여성을 성조공을 항상 바쳐왔던 그 역사. 그 여성은 항상 남성의 성은 성적 충동이나 그런 거 되게 당연한 걸로 여기고 항상 여성들이 막 그런 역사인데 최근에 들었던 게 예를 들면 그냥 되게 편한 술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이 사람한테 소개시켜줬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농담을 어떻게 하시냐면 저를 물려줬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물건이 됐네. 근데 그때 느낌이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농담일 수 있지 그 생각 다시 한 맞아요. 거죠. 네, 내가 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저는 예전에 활동할 때 어떤 게 있었냐면 되게 나름 황당한 사례 지금 첫 번째 얘기하는 네. 거고. 나름 되게 성이 인식에 대해서 있으시다라고 자부하시는 분들이 있는 다양한 나이대에 다양한 성별이 있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근데 술을 마시는데 사실 내가 편안한 사람이랑 앉게 되잖아 술자리에. 그래서 이렇게 아는 언니들이랑 같이 이렇게 앉았어. 그랬더니 저쪽에서 어떤 중년 남성인 어떤 분이 뭐라 그러냐면 왜 거기 그렇게 모여 있어? 여기 이렇게 흩어져서 한 명씩 좀 껴앉지. 이러는 거야. 친해지고 싶었나 보지. 참 착하다. 친해지고 싶었나 보지. 근데 기분이 너무 들어본 거야. 그냥 자기네들이 친한 사람들끼리 재밌게 놀지도 못하고 마치 술자리에 한 명씩 여자를 한 명씩 껴앉으라는 듯한 뉘앙스가 아닐 수도 있지 않아요?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죠. 아니 근데 언니 순수 캐릭터예요? 아니 순수 캐릭터가 아니라 나는 너무 순진한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는데 아니야. 휴머니스트 만든 것 같아. 아니야. 그거는 근데 나는- 성향이 아니라 그런 맥락이 들리는 사람한테는 기분 나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데 그 보세요. 여자들이 다 앉아 있는데 남자들이 저쪽에 구석에 앉아 있었어. 바꿔서 얘기하면 여성들이 다수인데 남성들이 저기 앉아 있었어. 그러면 남자들 왜 거기 그렇게 모여 앉아 있어? 이렇게 한 명씩 껴서 앉아 이렇게 해.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런 뉘앙스가 앞에 있었어요. 그쵸.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친하지 않는데 니네들 그냥 우리 좀 친해질 수 있는 계기로 좀 사이사이에 좀 앉아서 우리 그렇게 좀 해보자 친교로 하는 게 아니라 아니죠. 그러니까 다들 진짜 무슨 죄송한 소리를 저렇게 하냐고 우리끼리 있었지만
근데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그게 뭐가 문제지에 대한 전혀 없는 거예요, 거기가. 그치. 입 바른 소리를 해야지 거기서. 근데 그런 어렵지. 정도 어려워서 어렵고 좀 나이 많은 언니들이 없었나요? 어렵고 그런데 나이가 많으면 진짜 입이 그 똥이 뭐 무서워서 피하나 들어서 피하지 그치. 이런 느낌인 거죠. 말 섞으면 에너지 그거를 나오니까.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하면은 살 수가 없어. 그럼. 그러니까 그냥 에이 더러워 이러고 만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어. 그래서 아 지금 생각해도 기분이 더럽네. 그러면 그때 후회되잖아요. 그때 바로 빨리 기회를 포착하면 빨리 그때 뭐 좀 그때는 그런 거죠. 설마 이랬던 저 사람이? 거예요. 그렇죠. 설마. 그러니까 방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마신 거야. 그렇게 마신 거야. 이게 방어라도 하고 있었으면 그리고 어렸을 때니까 내 경험에 대해서 그 설명할 언어들이 부족했던 거지. 맞아. 그래서 그럴 때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막 옛날에 이런데 이게 물려줬다 이거 들으니까 생각났는데 옛날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내 친구 이야기인데 친구가 학교에서 CC로 남자친구를 사귀다가 그 남자친구 사귀는 몰래 얘기를 하네, 남자친구. 바람을 피운 거야. 바람을 피운 거야. 이거 재밌어 언니. 바람을 피워서 그 과에 다른 선배랑 사귄 거야. 근데 얘는 모르고 남자친구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돼서 이제 헤어진 거지. 그래서 나 너랑 미안해 이제 헤어지자. 이 남자 선배랑 사귀기로 했어. 그래서 둘이 이제 얘네는 헤어지고 남자 선배랑 내 친구가 사귀었는데 그 다음에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 빵 터졌는데 이렇게 얘가 정리되고 이렇게 남자 선배랑 사귀었어. 그 다음에 남자 둘이 만났대. 왜? 왜? 근데 얘네는 약간 그런 의식이 필요했던 거야. 미안하다, 내가 가져갈게.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왜? 그랬는데 남자들은 잘 해결했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대화가. 아니 왜 이렇게 인수인계서라도 쓰고 도전을 도장만 나온 소리냐고 정말. 와 진짜 그때 너무 웃겼어. 근데 물려줬다 이 얘기하고 이 얘기 듣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 그 사례가. 자 그러면 우리 1부를 마무리하기 전에 내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땡땡땡이다 한마디로 생각하는 거 정리하고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페미니즘은 땡땡땡이다. 함께 짊어져야 할 문제다. 남녀 모두의 문제다. 네. 함께 짊어져야 하는 남녀의 모든 문제다. 또 나에게 페미니즘은 구원이다. 각자 난대로 사는 거. 난대로 살 수 있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방송 1회 나간 거는요. 유튜브에서는 성력 없는 수다 여벤져스라고 치셔야 돼요. 그냥 여벤져스라고 치면은 다른 게 많이 뜨니까 성력 없는 수다 여벤져스라고 쳐주시고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는 음성 여성 문화 기획을 치시면 거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광고 듣고 2부에서 만나요. 다 같이 안녕. 안녕 광고.